답은 뭐냐? 예산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산은 많아질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무상교육 하자. 하지만 학교는 사립학교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부모의 선택이 작동하도록 하자는 거였죠. 자, 2022년에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이에요. 사립초등학교는 다 자기 돈 내고 보내야 되잖아요. 11.7대 1입니다. 무려. 우리나라의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11.7대 1이 됐어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공립학교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못한 겁니다. 대응은 뭐였느냐? 학교 문 닫는 거죠. 학교 문 닫는 게 대응이었습니다. 줌 수업 같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줌 수업이 되겠어요? 교사들이 줌 수업을 잘 못하는 거죠. 줌 수업을 하려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해봤어야죠. 애들이 이 스마트폰 보고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애들이 정말.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부모가 이거 켜줘요. 스마트폰 켜준다고. 그러면 조용해져요. 이거는 무슨 가능성을 얘기하느냐?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도 애들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것은 애들이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수업을 하면서도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거 보십시오. 사립초등학교는요, 학교 문 여는 날짜가 달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세요. 공립, 주당 평균 등교 1.9회, 1.9일. 사립은요, 4.2예요. 사립은 어떻게든 문을 열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공립은 뭐 굳이 골치 아프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최소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립이 훨씬 나은 거죠. 다만 사립은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 돈은 공교육으로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립학교도 다 사립학교 체제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돈은 학부모에게 주어서 다 무상교육을 시키자.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다 사립학교처럼 되잖아요. 돈은 하나도 안 들면서.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게 뭐냐면 교육 예산입니다. 자, 2020년에 54조 원인데 2030년이 되면 80조 원이 되고요. 2050년이 되면 134조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저렇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육예산의 그 대부분입니다. 그게 내국세 총액의 20.71%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무조건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가 들어오면 그중에 20.71%는 교육예산입니다. 학생 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교육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1인당,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 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대학에다가 좀 쓰자 그러면 절대 반대지, 이제. 그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도 반대고. 왜? 뭐 돈 많으면 좋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그냥 돈만 많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그나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다양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자사고나 또는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공립화가 되는 거예요. 공립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돈이 남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것들을 일반 공립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아주 절실한 필요입니다. 이거는 교육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돈이 남아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왜? 학생 숫자는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자립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형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다 폐지한다 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통제하는 학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애들은 다 자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자사고에서는 애들이 안 잤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다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방식 이제 그만하자. 그 대신에 부모들에게 그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자. 학교는 사립학교들처럼 공립학교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게 하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커리큘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거죠. 기존은 정부가 학교에게 돈을 주고 학교가 학생에게 교육을 시켰다면 이제 정부가 학부모, 학생에게 학비를 지급을 하고 그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말에 영국에서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동당 정부였는데 이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영국의 초, 중,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들이 있고요. 공립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앙정부가 돈을 대는 학교예요. 중앙정부가 돈을 대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바우처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학생 한 명당 얼마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숫자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지급을 하면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아카데미 스쿨들은 커리큘럼을 국가 수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각자 알아서 가르치면 돼. 그런데 학생이 안 오면 문 닫아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립이냐 공립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질문이 적합치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 돈으로 보면 공립인 것 같은데 학교가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건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아카데미 스쿨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프랜차이즈 방식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 한 학교가 성공을 하잖아요? 한 학교가 성공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데다가 만드는 거죠.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비용 같은 거를 줄이고 교육에 투자되는 돈들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용은 다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 통계는 2015년부터인데요. 자, 요게 학교 숫자입니다. 학교 숫자가 초록색은 사립이에요. 그냥 그 이튼 스쿨 같은 그런 진짜 사립 학교들인 거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요 위에 빨간색이 뭐냐면 요게 아카데미 스쿨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파란색이 뭐냐면 기존의 공립학교들입니다. 공립학교 숫자가 계속 줄어들죠? 빨간색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요거는 학교 숫자예요. 학생 수로 보면요. 2018년에 이미 아카데미 스쿨에 등록된 학생들의 숫자가 일반 공립학교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더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영국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데들이 이제 어쩌면 이게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립, 재정은 공립.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방식으로 가면 공립학교들이 바뀌어요. 왜? 학생들이 없어지거든요. 아카데미 스쿨이든 미국의 차터 스쿨이든 이런 데들이 학생이 많아지니까 공립학교의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교사들도 압력을 받는 거죠. 압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전교조 인천지부입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2021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을 반대한다. 전교조가 무상교육을 반대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잖아요. 공립유치원은 그냥 무상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100% 정부 지원이죠. 사립유치원은 1인당 35만 원씩만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1인당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나머지 25만 원 정도는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거를 다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해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이 부모 부담이 같아지는 거지, 0으로. 그런데 전교조가 그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빈 자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공립 충원율이요. 그 전에 공립이요. 그 전에도 무료잖아요. 한 달에 1,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모양 삼아 내는 거죠. 그때도 충원율이 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62%였어요. 63%.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충원율이 어떻게 됐느냐? 44%로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돼. 정원의 절반도 아이들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저거는. 공립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하는 한. 그러니까 공립도 완전히 자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전교조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국공립의 교육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들도 선택의 압력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우처 방식인 거죠. 이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차터 스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터 스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민간이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학생이 그 학교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거기에다가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차터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육 방침, 그거를 허락을 받거든요. 국가에서. 그 방침대로 하면 돼요. 그 차터대로. 그 차터 스쿨이라고 해요. 그 차터 스쿨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흑인 지역에 저게 많아졌어요. 왜냐? 흑인 아이들은 기존의 백인이나 다른 이 동양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별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는 잘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챙기는 아이들하고. 그런데 차터 스쿨이 그 아이들에 맞는 차터 스쿨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를 해서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흑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 제일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 폐교한 학교들이에요. 매년 한 30분의 1 정도, 한 5%에서 한 3% 정도는 매년 폐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학생이 없어. 학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우리로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학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으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안 되는데요? 학교도 학생을 잘 못 가르치면 문 닫아야죠. 당연히.
그런 선택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차터스쿨에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고 특히 기존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긴장하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방대학들이 특히 학생이 없어서 뭐 난리잖아요. 심지어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영업사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교무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애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잡상인 취급한대요. 그냥 놓고 가라 그러고. 근데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문을 못 닫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문을 못 닫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든 이걸 뭐 살리기 위해서 또 난리들이더라고. 제발 좀 학교 살리지 마라. 좀. 어떤 대학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그냥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학생이 안 가는 대학은 그냥 문 닫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뭘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이 문을 닫았을 때 나머지 이제 자녀 재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 보니까 뭐 이번에 그 자녀 재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취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드는 건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뭐 그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생이 가지 않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를 해요. 참여연대니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니 무슨 정치하는 엄마들이니 뭐 아무튼 보면 국공립을 늘리는 게 능사예요. 이 사람들은. 국공립을 늘려놓으면 애들이 다 같이 자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게. 그건 누가 엎을 수 있느냐? 학부모들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학부모 단체도 생기긴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새싹 부모회 같은 이런 단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런 단체들이 이제 참여연대나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나 뭐 이런 소위 진보 또는 좌파적 색채의 그런 단체들보다 더 많이 더 힘이 강력해져서 교육 정책을 정말 학부모 위주의 학생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